가장 중요한 대중문화의 영역이 지금 돼 있는 게 음악과 영화인데. 맞습니다. 네. 야, 이것도 웬일입니까? 미나리가 지금 현재 어제 발표된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직접 봤어요. 이제 보면서 두근두근하면서 하나씩 밝혀지는 정말 이렇게 껍질을 까는 그 기분을 같이 느꼈는데요. 골든글로브에서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차별적이다라고 한때 논란이 됐었죠. 근데 네. 논란이 됐는데 제가 그때도 예상했지만 아카데미 분명히 다른 선택을 일부러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게 됐는데 맞았습니다. 첫 번째 좀 포인트는 뭐냐면요. 국제 장편 영화상 부분에는 아예 후보도 안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 미국 영화다. 그러니까 외국 영화로 딱 돌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렇게 안 한 거죠. 미국 영화다라고 네, 선언을 했고요. 근데 다른 부분은 거의 다 골든글로브랑 겹쳤거든요. 미국 영화다라고 선언을 했고 저는 가장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남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그 두 분의 한국 혈통을 가진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연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계 배우 중 처음으로 남우주연상 후보가 됐대요. 제가 그 보도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아니 그러면 그동안 아카데미상에서 남우주연상 후보에 아시아계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인가? 아 이렇게 희귀한 거구나. 근데 아시아계인데 미국 국적을 단 사람으로는 최초라고 그래요. 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게 방금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아시아인이 주연을 맡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최근에 그 펄벅의 돼지를 원작으로 한 영화, 1937년도 돼지라는 영화를 다시 봤는데요. 당연히 중국인들이 주인공이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 조연들은 다 한국계, 중국계 분들이 맞는데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같은 주요 배역은 전부 다 백인 배우들이 머리 변발을 하고 네. 검은색 네. 가발을 쓰고 배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색하지 않은 풍경이었다는 거고 그 워킹데드로 스티브 연이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긴 했습니다만 스티브 연이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시아인 하면 떠오르는 배역에 늘 맡았다. 네. 자기는. 네. 그런데 이 미나리 스크립트를 보고는 이거는 아시아인이 아니라 내 얘기더라. 라는 얘기에선 출연을 다짐했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동양인 여성만 나오면 블리치라고 하죠. 머리에 빨간색, 보라색, 부분 염색을 하고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도 언제나 기능적으로 쓰였거든요. 네. 이번에 정말 스티브 연의 후보작에 올라간 것 자체도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야 이건 좀 정신 차렸네 아카데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볼 때 무려 감독상 후보 정의작 감독도 올랐고 남우주연상에 스티브 연도 올랐지만 네. 아마 사람들이 제일 그 신기해하면서 기대를 하는 게 여우조연상이 아닐까. 맞습니다. 네. 네, 좀 놀랍습니다. 이거는. 네. 한국어 연기를 했고 한국 할머니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저는 좀 아쉽기는 한예리 씨가 여우 주연에 못 오른 게 좀 네. 아쉽긴 합니다. 한국인이 봤을 때 한국어 연기를 봤을 때 정말 연기 잘하셨거든요. 근데 윤여정 씨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면은 윤여정 연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연기 같지 않은 거죠. 네, 그냥 자기를 보는 거죠. 맞아요. 외할머니의 메소드 연기가 아니라 내가 할머니라면 난 이런 할머니야 라는 식의 윤여정 연기를 보여줬는데 그 영리한 연기를 어쨌든 미국의 아카데미 회원들, 특히 배우조합 회원들이 봤다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생각 외로 여우조연상을 아시아권 여성이 탄 적은 있습니다. 사요나라는 영화의 일본인 여배우가 아주 옛날이죠. 네,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더 차별적인 거예요. 조연상 그리고 여우조연상의 아시아권 여성은 우리가 말하자면 멋진 시상식이라는 상을 차리는데 충분히 우리가 그 정도는 배려할 정도의 약간의 여유는 있어 정도였다면 남우주연상 정도만 돼도 굉장히 큰 상이고 리딩 캐릭터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협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저는 여기서 이제 한국어 연기를 보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할머니 그런 음식 씹어서 전달하는 역할 같은 거는 그 장면 스크립트는 윤여정 씨가 썼대요. 요거 한번 넣고 싶다. 네,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연기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6개 부분 노미네이트가 돼 있거든요. 네. 틀려도 돼요. 네. 틀려도 그냥 짚어보세요. 이 중에 네. 수상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저는 수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여우조연상과 각본상이라고 봅니다.
각본상까지. 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감독상도 좀 노려볼 만합니다. 네. 아 그리고 각본상은요 한국에서만 조금 소홀하게 알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상이죠. 원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맞아요. 탑 중에 하나죠. 오죽하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색된 각본상이 따로 있고 오리지널 각본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만큼 사실은 영화의 원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도 원단이 뭔지 보고 집을 지을 때도 요즘에 그 원재료가 원재 되게 중요한 것처럼 원재료로서 되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우 조연상은 거의 약간 제가 도박 같은 골드더비처럼 해보자면 90% 이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90%요? 네, 저는 만약에 여기서 윤여정 씨가 수상하지 않으면 네. 아카데미는 역시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말할 정도고요. 예, 예. 근데 남우주연상 사실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고 싶지만 그 보스만 채식 보즈만이 세상을 떠났고 그 연기에 대한 일종의 헌사가 지금 아카데미에서 너무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대진운으로서 네. 아마 고인이 된 그 보스만이 타지 않을까, 체드윅 보즈만이 타지 않을까. 그리고 스티븐 연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어도 맞습니다. 되는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스크립트는 아마 작품상과 막 고민을 한다면 작품상 감이긴 하지만 아마 이 원안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적인 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움직여서 저는 원안에 대한 어떤 그 가치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네. 늘 헷갈리는데 작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지적은 했는데 그 아카데미상은 우리 대종상일까요? 아니면 부산국제영화제일까요? 좀 혼자가 돼 있죠. 대종상에 가깝죠. 왜냐하면 이미 그 상업적인 영화관에 7일 이상 개봉을 한 영화들로만 수상 가능성을 주니까요. 보통 월드 프리미어라고 해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영화들, 네. 영화들을 좀 선보이게 되는데 영화상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올해 사실은 되게 기념비적인 사건은 지금 역사적으로 훑어갈 때 한번 나올 게 뭐냐면 최초로 넷플릭스 개봉 영화들이 후보작에 네, 올랐어요. 작년까지 안 줬거든요. 맞아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그 무조건 게다가 LA 지역에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리시맨 같은 게 다 지금 안 된 게 맞아요. 네, 그런 건데. 것들이 걸려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문턱을 낮췄는데 흐름인 듯합니다. 이렇게 네. 문턱은 작년에 봉준호 감독이 낮춰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까 BTS가 그래미의 문턱을 어느 순간 허물어 버렸듯이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허물어져 있더라고요. 예. 네. 제가 대종상이냐 부산영화제냐 이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대종상에서 그랑프리 감독상이나 작품상을 굉장히 유명한 외국 영화에 주면 아마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예, 한국 영화제라고 여기니까. 맞아요. 근데 아카데미상도 사실 그런 성향이 많다가 작년에 봉준호 감독이 워낙 압도적으로 캠페인을 하면서 이걸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주요 4개 부분을 다 타버렸으니까. 그리고서는 미국 사회, 아카데미상 이런 게 다 변모하는 것 같은데 그 덕에 이번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아카데미상에서 몇몇 부분 상을 타는 게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를 우리 자신이 좀 무뎌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좀 하면서요. 네, 저는 요즘에 어떤 욕심까지 생긴 줄 아세요? 우리 말하자면 대종상 같은데 이제 외국 작품들이 출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우리가 그걸 기준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 예. 어디까지 외국어 영화상으로 인정할 것이며 어디까지 작품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우리가 그래미상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서울 가요제 같은 것들에 네, 네, 네. 외국 노래들이 여기서 상을 타야 권위 있는 상이야라고 오는 순간까지 약간 허황되지만 저는 가능성 있는 꿈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이제 그럴 때가 좀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조금만 이제 우리 자신의 이 좀 신나는 면을 얘기하면 국뽕하지 마 자꾸 이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일본이 최절정기에 도달했을 때 이루지 못한 걸 우리는 지금 많은 걸 맞아요. 이뤄나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문화 부분에서 체육 부분에서 스스로 생각해도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강윤정 교수가 잠깐 얘기했는데
기분 좋고 신날 땐 좀 즐거워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래도 됩니다. 너무 그 국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뽕이 사실은 필로폰 같은 그런 중독제라는 의미잖아요. 그 중독의 특징 중 하나는 일단은 도파민을 자극해서 기분 좋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죠. 근데 여기에 너무 무조건적으로 매몰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성입니다. 벌써 이제 국뽕이라는 자기 반성적인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는 저는 무조건적인 자아 도취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아시아계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는 최근의 흐름입니다. 거기에 한국의 그러니까 미국 영화지만 미나리가 워낙에 우수했고 그리고 BTS가 우수했기 때문에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나 이 기회가 왔을 때 잘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처럼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 아시아를 주목할 때 마침 거기에 일본의 80년대 그런 어떤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가 있었던 거고 그만큼 수준 높았다라는 거는 전혀 너무 작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있는 것만큼도 대접하지 못하면 참 이게 어리석은 건데 지금 말하는 아시아계가 서방 위주 사회로 지금 몇백 년째 가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가령 GDP 2, 3위가 다 아시아고 그다음에 뭐 가령 군사력 순위를 해도 2, 3, 4위 다 아시아계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뭐 규모로 보면 네. 이 동북아시아가 유럽 전체를 합친 거랑 전혀 뒤지지 않거나 앞서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왜 위상은 이렇게 낮은가 싶은데 이걸 이제 깨는 게 한국입니다. 중국은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로 위상이나 이미지에서 훼손이 많이 오고 일본은 어느새부터 점점 희미해져가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데 한국 문화는 정말로 큰 변화가 있고 그걸 선도하는 것 같은데요. 이 현상의 지속성 또 확산 여기에 대한 그 기대를 품으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합시다.